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포괄 최종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게 이제 큰 논란거리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여야 두 의원을 모시고 이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인 홍석준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일일 브리핑 내용에 대한 일일 질문 검증을 진행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입니다. 네. 저희에게 지금 부여된 토론 시간이 20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짧고 굵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는데 일단 홍석준 의원님은 최종 보고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예, 지난 2년 동안 IAEA에서 이제 6차례에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이번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그리고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극히 영향이 미미하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차분히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리뷰도 하고 조만간 이제 정부에서도 원안위 중심으로 이런 걸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우는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과 국회에서의 또 차분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이소영 의원님은요? 이 보고서가 어제 오후 5시 정도에 공개됐거든요. 영문으로 한 129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 어제 이제 저녁도 간단히 먹고 거의 이제 잠도 못 자고 이거 눈 빠지게 보고 왔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1차부터 5차까지 보고서하고 큰 방향성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30년간 바다에 방류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건강검진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고 피검사 한번 했는데 의사가 그 검진 결과 보여주면서 당신 100살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사기꾼 의사에 저는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려서 그럼 어떤 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볼 때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고서의 앞부분에 있는 업무 범위입니다. 이 업무 범위에서 예컨대 어떤 것들은 이 보고서의 검토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따로 검증하지 않았고 전제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붙는다는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션 스콥이라고 하는 부분이 업무 범위고요. 그리고 이제 단서나 전제 조건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더라도 가령 방사성 물질을 방류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어떻게 농축되고 축적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빠져 있고요. 또 빠져 있다고요? 네, 그게 검토되어 있지 않고요. IAEA가 채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사선 방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GSG 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정당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사선 피폭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류 행위가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가 이 방호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은 IAEA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채택한 그 저스티피케이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프스 설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성능 검증도 이 보고서의 범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 가지 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홍석준 의원님 반론을 펴주신다면. 예, 우리가 지금 차분하게 이제 그런 우리 이성의 의원 말씀처럼 그 분야를 이제 짚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확하게 짚어야지 우리가 어떤 국격의 어떤 문제도 있고 국민을 불안하지도 않게 하고 또 어민들이라든지 이 분야에 이제 그런 어떤 막대한 좀 피해도 막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너무 좀 지나치게 선동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어떤 그런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알프스를 제대로 거치되면 나온 것은 삼중수소고 삼중수소는 트리튬은 지금 후쿠시마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훨씬 더 많이 한 1085 정도 테라베크렐을 1년마다 배출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한 780을 30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한 20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양이 나오는데 이미 기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삼중수소가 장기간에 걸쳐서 배출되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알프스의 어떤 성능이었는데 알프스의 성능이 됐기 때문에 원래 처리 전하고 처리한 이후에 지금 방사선 어떤 그 기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지만 알프스 성능이 점검되지 않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 이 스코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원자력 이 문제는 각국의 어떤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적인 사항에 대해서 IAEA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가타부타 하지는 않겠다. 단지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의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이소영님 재벌론 펴주신다면? 네. 알프스 설비에 성능 검증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 내용에 있는 거니까요. 그 성능 검증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성능이 제대로 자꾸 돌아가기 지금 때문에 방사능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다는 제가 거죠. 보고서 페이지까지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꾸 뭐 선동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자꾸 민주당이 얘기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를 선동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80%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전부 그러면 민주당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 삼중수소,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어떤 농도로 배출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총량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도 중요하고 비의도적 방류인지 고의적인 방류인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금 130만 톤의 오염수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물에 희석해서 농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총량이 배출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안전하다, 괜찮다? 지금 이 정도의 양을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비과학적인 태도입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아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총량이 이제 지금 현재 그 30년에 걸쳐서 방출량이 780테라베크렐입니다. 중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후쿠시마 총량이 그걸 이제 30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의 통계는 사실은 좀 신뢰성이 약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의 국가적인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중국에서 55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한 180테라베크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보다는 지금 현재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수십 배가 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배출되는 중국의 원전의 삼중수소 때문에 지금 서해 앞바다가 지금 위험하고 뭐 그런 어떤 게 입증된 게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알프스 성능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알프스 그 돌아가기 전에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방출되기 직전에 어떤 거하고 방사능 농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제가 진행자 직권으로 세 가지를 제기했는데 그걸 종합을 해서 질문 하나 다시 종합해서 한번 두 분께 드려볼게요. 지금 이소영 의원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조사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알프스 성능이 제대로 작동이 돼서 계획대로 오염수가 걸러진다면 이라는 전제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굳이 검증을 안 하더라도 이미 예견될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핵심은 알프스 성능이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대로 지금 되어 있고 그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검증이 안 됐다면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홍석준 의원님? 예. 일단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알프스 같은 다핵종 제거 장비가 돌아간 사례가 없으니까 네. 100% 점검이 검증이 됐다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AEA에서는 이제 별도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 알프스의 성능이 이제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을 계속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참여를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알프스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어떤 사례를 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그 성능이 이제 점검되었다. 단 앞으로 장기 기간 30동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링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석준 의원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알프스 설비 돌아간 거는 맞는데요. 130만 톤의 오염수 중에 70%에 해당하는 90만 톤 이상의 오염수가 지금 스트론튬,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프스를 거쳐도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재처리를 거쳐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도쿄전력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번 알프스를 거쳤는데도 이러한 방사성 주요 핵종들이 남아있는 기준치가 넘고 있는 이 90만 톤의 오염수를 몇 번이나 다시 재처리를 거쳐야 되는지 그 재처리를 거치면 그 기준치 이하로 다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증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아니 이소영 의원은 상대방 패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네, 게 네,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네. 그리고 그 이소영 의원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70% 지금 현재 K4 저장 장치 70%가 기준치 오버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돌아간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돌아가다가 일부는 뭐 그 지금 현재 재처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애초에 처리되지 않았던 양도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전체 이제 133만 톤 양 중에서 아직까지 70%가 기준치가 오버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확정적으로 제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자꾸 중국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방사선 방호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죠. 근데 엑스레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거 반복해서 찍으면 암과 같은 건강 위험이 늘어나거든요. 이른바 허용 기준치 범위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걸 많이 찍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저선량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는 못 찍게 권고하고 있고요. 임산부는 금지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배출되지 않냐? 중국에서는 더 많이 배출되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 이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게 정당화됩니까? 이게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우리 인류가 같이 미래 세대까지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 바다에 방사성 물질이 최대한 적게 배출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여기서 배출하고 있으니까 더 해도 되고 뭐 비의도적 배출이 있었으니까 고의적으로도 더 배출해도 되고 이런 얘기는 우리 인류가 우리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이 기준과 알겠습니다. 원칙들에 반하는 자, 주장입니다. 어제 나온 IAEA 보고서의 그 체크 포인트가 뭔지는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도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두 분의 어떤 토론 속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우리 시찰단이 갔었잖아요. 홍석준 의원님. 네. 시찰단이 가서 제가 보도로 접한 바로는 그 알프스 설비를 둘러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도에서 본 바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근데 저는 설비를 둘러본 게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소영 의원님 말씀대로 성능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우리 시찰단에 가서 둘러봤다는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얘기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알프스 성능은 이미 점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알프스가 이제 작동되기 이전에 그 지금 현재 그 오염수와 그 작동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오염수 바로 방류 직전에 물을 비교해 보면은 그 다액종 어떤 제거 장비가 이제 그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방사능 기준치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이번에 저희 이제 시찰단에서 점검한 것은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럼요. 예. 알프스가 총 지금 현재 3가지 종류의 10개의 어떤 협착 장비로 인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시 이제 예비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그리고 지속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알프스 장비를 좀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이번에 이제 시찰단 갔다 온 거는요. 검증을 하고 온 거는 아닙니다. 그냥 관찰. 설명을
설명을 듣고 온 거고요. 예. 다만 이번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와서 분석 중이라고 국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탱크별로 뭐 입출입구에서 지금까지 시료 채취해서 분석한 거를 도쿄전력이 제공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별로 여러 가지 성능을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분석 의견을 내놓겠다.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죠. 언제 준다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시찰단 지금 갔다 온 지 뭐 지금 한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 내놓지 않고 있는 거는 IAEA 보고서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찰단이 가서 뭘 하고 왔는지 이제는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추가 네. 질문 드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네. 이소영 의원께서는 지금 IAEA는 알프스 성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럼 혹시 우리 시찰단의 어떤 시찰이나 점검 결과에서 그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건데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와서도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분석 중인데 시간이 걸림으로 기다려달라고만 한 상황이어서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홍석준이 언제 나옵니까? 이제 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왔습니다. 사실 네. 이제 IAEA 이번에 그 그로시 사무총장이 발표하기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예, 예, 발표하기 전에 하면은 또 이제 정부가 뭐 미리 다 이제 정해놓고 이제 하는 거다 이런 또 오해도 이제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이제 해왔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동안 했던 그런 분석했던 것을 이제 발표를 이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IAEA의 객관성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IAEA가 결국은 원자력 진흥기관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내는 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IAEA에 낸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도된 어떤 결과가 이미 예정됐던 거 아니냐는 지적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의원님? 저는 정말 그런 어떤 시각이 정말 국제적인 지금 정말 그 망신을 지금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예. 일단 그 팩트부터 체크를 하면 IAEA는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이제 그 핵이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무기로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유엔 산하 기관으로 1957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 본부는 이제 비인에 있는데 이 기관은 이제 NPT라고 하는 네. 예, 이런 어떤 핵에 관련된 이런 어떤 사항도 통제 감시를 하게 됩니다. 핵확산 금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IAEA가 이제 이란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핵 관련돼서 이제 그 감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엔의 보고를 통해서 그 북한이 확실하게 이제 핵을 개발한다는 그런 확정을 지었고 유엔이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IAEA가 뭐 단순하게 원자력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이란과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그런 어떤 IAEA 그 보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다. 지금 현재 1위 보조금은 미국 2위가 그 중국인데 일본이 어떻게 IAEA에 그렇게 영향력을 그렇게 미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IAEA는요. 원자력이 만약에 위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사라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공부를 평생 해오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다 종사하고 계신 거고요. 국악 공부하는 사람이 국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IAEA가 단 한 번도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에 방출하는 게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적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기관이고요. 이번에 저는 이 보고서 보면서 좀 진짜 재밌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그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 TF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 기관이 해양 방류를 권고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총장의 서문에 뭐라고 마지막 단락에 되어 있냐면은 이 해양 방류 결정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결정인 것이고 IAEA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책임은 안 진다는 뜻이죠. 책임은 안 진다고 이제 발을 빼는 거고,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설정한 이 정당화 원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두 분께 한 마무리 발언 30초씩밖에 못 드리는데 이소영 의원님, 그러면 오늘 의총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당에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의총에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선전선동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정부 여당의 태도가 비과학적이고 저는 이게 안전하다, 교묘하게 근거도 없이 대국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의총 예정돼 있죠. 네.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뭐 그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어떤 불안감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주장 이제 정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그걸 입증을 못 하니까 결국은 주장하는 그 소위 말하는 메신저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EA를 지금 이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국제 망신을 초래할 그런 어떤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고 굵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두 분 아쉽죠? 네. 다음 어떤 기회 있으면 그걸 기약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